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 세 글자에서 시작해 암호화폐 시장의 심장을 뒤흔든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딱 세 글자. 하지만 거대한 폭풍, 도우, NT, 페이, 에디. 2025년 10월 15일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전 세계가 시지라 부르는 창펑자오가 자신의 엑스트위터에 남긴 그 짧은 문장은 오래도록 굳어있던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했을 뿐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상식을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며 거액의 상장 수수료를 지불해왔습니다. 어떤 곳은 토큰 발행량의 10%를 요구한다는 흉흉한 말까지 돌았죠. 거래소는 문직이었고 프로젝트는 고개를 숙이는 방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지는 한 문장으로 그 금기를 깨부쉈습니다. 진짜 강한 프로젝트라면 거래소가 먼저 상장하려 할 것이다. 충고처럼 들리지만 실은 권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을 통제하던 자가 왕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성을 세운 자, 즉 스스로 생태계를 건설하고 자생력을 갖춘 프로젝트가 왕좌에 오를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 문장은 피할 수 없이 파이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이미 그 길을 실제로 걸어온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거래소에 상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상장 수수료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KYB 기업 실명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던 구도를 뒤집어 프로젝트가 거래소를 심사하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시지가 말한 강한 프로젝트의 실체가 이미 현실에 존재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혹시 시지의 발언, 파이코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내부에서도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논의의 흔적이 포착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한 줄짜리 트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파장은 그 이후에 벌어진 권력 이동입니다. 시장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주도권은 여전히 거래소에 있는가? 아니면 파이처럼 자기 생태계를 구축한 프로젝트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동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단 한 번도 거래소에 상장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소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죠.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개 프로젝트는 상장 신청서를 내고 기술 검증을 거치며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그 대가로 상장을 얻습니다. 그러나 파이는 이 공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려면 당신들이 KYB를 받아라. 이건 거래소를 향한 권력 전환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 표준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고르는 시대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거래소를 고르는 시대로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과 함께 파이는 전 세계 KYB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업 신원 확인을 넘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철저한 문턱이었습니다. 법인 서류, 세금 신고, 자금 세탁 방지, AML 체계, 윤리적 경영 기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확인하는 정밀 심사였습니다. 어떤 거래소라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파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OKX, 비트겟 빗겟, 게이트.io 게이트, 이오, 맥시 MECC, 엘벤크레방, 파이언엑스, 피온엑스 등 6개 거래소가 KYB를 통과하며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파이의 심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심사자였고 프로젝트가 피심사자였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절차 변화가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에는 한 가지 철학이 분명히 자리합니다. 규모보다 신뢰, 상장보다 자격. 파이는 눈길을 끄는 마케팅이나 단기 거래량 경쟁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설계했습니다. 즉, 신뢰를 시스템 안에 내장시킨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KYB 시스템이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바꾸고 파이 생태계의 뿌리가 되었는지 살필 차례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기업, 벤사벤사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네덜란드에서 전해진 단 한 줄의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벤사, 미카미 CA 라이선스, 정식 승인. 이 짧은 문장이 품은 의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카는 EU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 최초의 통합 암호자산 규제법으로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한 줄의 법이 오랜 무규제의 시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벤사는 치열한 심사 끝에 허가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핀테크 기업이 규제 문턱을 넘은 사례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이 생태계 안에서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벤사는 단순한 결제 기업이 아닙니다. 파이가 공식 KYB를 통과시킨 최초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 곧 파이코인의 합법적 온오프램프를 담당하는 결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즉, 이제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규제 당국의 검증 아래 투명하고 안전한 결제 루트가 구축된 것이죠. 이건 단지 규제를 통과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파이는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작동하는 첫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수많은 코인이 여전히 불확실한 법적 지위의 안개 속을 헤매는 동안 파이는 정면으로 규제의 중심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무대인 유럽에서요. 벤사의 미카 획득은 파이가 신뢰를 제도화했다는 사건이자 상징입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디지털 포인트가 아니라 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투기가 아니라 합법적 결제와 실생활 사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제일선에 파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흐름이 솟구쳤습니다. 바로 허락 없이도 가능한 자유를 내건 탈중앙화 진영의 반격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이퍼리퀴드 X가 있습니다. 규제의 기반에 신뢰를 쌓아 올리는 파이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전한 개방을 표방하는 하이퍼리퀴드. 이 두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충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선언합니다. 우리에겐 상장 수수료도 심사 부서도 게이트키퍼도 없다. 누구나 가스비만 내면 자신의 토큰을 상장할 수 있다. 이건 기술 실험 이상의 사상 실험입니다. CG가 말한 강한 프로젝트라면 거래소가 먼저 상장한다는 명제를 자유극대화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실험이죠. 시장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게 하자는 급진적 믿음.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릅니다. 일부 토큰은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폭락했고 유동성이 말라 사라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가 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반면 파이의 KYB 시스템은 반대편 끝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신뢰의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KYB는 법인 서류, 세금 보고, 임원진 신원, AML까지 확인하는 생태계 입장권이자 안전망입니다. 파이는 무제한의 자유 대신 투명한 질서, 순간의 폭발 대신 지속 가능한 신뢰를 택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노선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누가 시장을 지배해야 하는가? 거래소인가? 생태계인가? 아니면 개별 참여자인가? 하이퍼리퀴드는 거래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합니다. 파이는 그 자유가 지속되려면 공동체 규범과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 사이 바이낸스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균열의 한가운데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CG의 도원 TPAD는 단순한 훈수가 아니라 바이낸스 내부의 현실을 은근히 드러낸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때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생사를 쥔 문직이었고 상장 수수료는 통행세였습니다.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려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파이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파이는 상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기준을 따르세요. 도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이낸스 내부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커뮤니티 투표에서 86%가 파이 상장에 찬성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이낸스가 파이의 KYB 요건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규제 조사와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세계 최대 거래소가 신생 생태계 앞에서 심사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
CG가 말한 강한 프로젝트의 그림이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프로젝트는 거래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바이낸스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파이를 상장하면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파이가 제시한 규제 기준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곧 더 이상 독립된 제국이 아니라 규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벤사의 미카 승인 이후 규제와 투명성을 갖춘 시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쌓아 올린 문지기 권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거래소가 아니라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파이가 서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독립을 고집할 것인가? 이 선택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파이가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 안에서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이의 행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들은 코인 하나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가 필요 없는 독립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첫째, 사용자 확보, 모바일 마이닝이라는 혁신으로 불과 몇 년 만에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를 모았고 그중 482만 명이 KYC를 통과하며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급 신원 인증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둘째, 기술 인프라의 완성, 자체 블록체인, 독립 메인넷, DApp 생태계를 순차적으로 세우며 사용자 기반이 뿌리라면 기술 인프라는 튼튼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신뢰 기반 경제 시스템 구축, 벤사 같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결합하고 KYB를 통해 기업 신뢰 네트워크를 넓히며 파이 브라우저 중심의 앱 생태계를 설계해 자급적 경제권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규제 편입, 유럽의 미카, 아시아의 규제 프레임,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펜시이엔 등 파이는 규제를 회피하기보다 활용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로 생태계 가치를 높였습니다. 다섯째, 거래소와의 협상 구도 역전. 이제 거래소가 파이에 KYB를 신청하고 파이가 거래소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생존을 결정했다면 오늘부터는 프로젝트가 거래소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설계한 혁명입니다. 바이낸스가 망설이는 사이 파이는 이미 자급 생태계의 완성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합법적 결제 인프라, 오프라인 상점 결제, DM 마켓, 글로벌 파트너십 모든 조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디지털 경제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곧 시장이고 생태계가 곧 화폐의 중심인 세계. 파이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음 단계를 향합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실생활 경제에서 파이코인이 직접 통용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마스터 플랜의 완성입니다. 한때 암호화폐의 꿈은 거래소의 문턱 앞에서 멈췄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생산은 거래소의 승인 버튼 하나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2025년 파이는 그 질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상장 수수료를 거부했고 규제의 정면으로 들어갔으며 신뢰와 기술, 커뮤니티의 힘으로 완전한 자급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코인의 성공담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의 전복이었습니다. 과거에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심사했다면 이제는 프로젝트가 거래소를 심사합니다. 거래소가 상장 기회를 부여하던 시대는 저물고 생태계가 거래소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벤사의 미카 라이선스는 그 토대, KYB 시스템은 신뢰의 방어막, 6천만 플러스 활성 사용자와 482만 KYC 완료자는 이 생태계의 실질적 국민입니다. 파이는 법적 결제, 실물 상점, 기업 파트너십, DM 마켓을 촘촘히 연결해 스스로 작동하는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더 이상 상장을 기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소 리스트의 한 줄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자 금융 생태계의 축입니다. 상장은 목표가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 되었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신뢰. CG의 한 문장으로 시작된 흐름은 결국 파이의 독립선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세계다. 이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암호화폐 권력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거래소 중심의 과거는 저물고 사용자와 생태계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결제 화면에 뜨게 될 그 문장 PI accepted here.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문명의 탄생이었다는 것을.